내란까지 일으킨 윤석열 풀어줄 때는 빛의 속도로 네. 즉시 포기를 했어요. 그때는 윤석열에 대한 건 아무 대항이 없었어요. 그러다 지금 비정상을 정상화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피의자도 아닌 정진상 수뇌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빌드업을 한참 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사실상 말만 안 하지 흑화된 이미지, 악마화된 이미지를 계속 덧나게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그럴수록 이걸 강조하고 해봤자 뭐가 생각나요? 3월 8일 아, 구속 취소. 빛의 속도로 그렇죠. 즉시 포기한 것들, 네, 즉시 구속 한국 취소와 한국 포기가 계속 국민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우리는 기승전, 즉시 포기. 네. 그러니까 바보 같아요. 네. 대장동 뭐 항소폭이 뭐 중요한 사건이고 나름 뭐 조금 이게 큰 사건인 거 알겠는데 야, 제가 인트로에 말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 페북 몇 개죠? 15개를 했다고 나오는데 오늘 하루에만 지금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아, 15개요. 예. 아, 그러네요. 제가 지금 세봐도 와, 스크롤이 안 멈추네, 이게. 뭐 1시간 전에도 썼고 1시간 전 2개, 뭐 추미애 2시간, 뭐 3시간. 야, 이거 유튜브 페이북 중독 아니에요, 이거? 똥줄 탔다는 반증이지. 네. 본인한테 불똥 튄다. 아, 뭐야, 튄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며칠 전부터 빌드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죠. 항소 포기를 하기만 해봐라 이런 글을 올렸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무슨 나라가 뒤집히는 양, 사법정의가 다 무너지는 양. 근데 약간의 신호탄 비슷하게 그렇게 올리고, 근데 실제로 검찰이 이제 항소를 안 하니까. 네. 이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빌미가 생겼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뭐 윤석열로부터 받았던 박해나 이런 것들 어필하는 것보다는 나가 검찰 출신이니까 네. 검찰을 사법개혁 등등 이 이슈로 해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뽐내보자고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배신자 프레임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언론도 일제히 춤을 추죠. 조중동 네. 메인 보니까 와 정말 꼭지를 기가 막히게 잡더라고요. 네, 사설부터 시작해서. 네네. 야, 근데 제가 그때 아까도 인트로에 말했는데 김건희 황제 수사 기억하시죠? 네. 세상에 검사들이 수사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제출했어요. 아니 피의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사례 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참 그런 말 쓰기도 못하지만 자기들이 그 콜자 들어가는 걸 자초한 거 아니에요. 그게. 컬검. 예. 이상한 아니, 건 그러니까 제가 합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이 검찰이 수사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된다. 아니 자기 한 말로 그때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자살 정도가 아니라 완전 폭망한 거죠. 그때 완전 네. 거의 문 닫아야 되는 수준 간 거죠. 그때. 네. 이미. 근데 사실은 표현하자면 수사검사가 수사하는 사람이 핸드폰 제출하고 그러면 교실로 따지면 선생님이 핸드폰 제출한 건데 애들한테 야 인턴하지만 선생님이 담임이 먼저 핸드폰 제출하고 애들한테 검사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 이프로스에 뭐 글 남긴 사람 있었어요? 대단히 의미 있게? 조용히 있죠. 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 일단 기사화 되지가 않아요. 평검사든 위에 분이든 기억이 없는데. 예. 게다가 평검사들이 제일 분노했던 건 사실 진짜 일선에서 일하는 평검사들이 제일 분노했던 건 직위원의 구속 취소였어요. 네. 날과 시, 시간과 날짜. 이거 실무 우리 어떡하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깨버리면. 근데 검찰이 항고를 안 했네? 네. 난리 났었어요. 일선 검사들은 밑에서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전부 다 눈치 보고 평검사들은 맞아요. 일을 해야 되는 평검사들은 눈치 봐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부장, 지검장 뭐 어떤 놈이 뭐 한마디 했습니까? 근데 일제히 지금 뭐 무슨 물 만난 고기처럼 무슨 뭐 대행은 사퇴하라 그러고 무슨 검난을 지금 다시 벌인다는 둥 참 어이가 저희가 없어요. 이제 그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와 공정에 정말 많이 분노했는데 이제 선택적 발끈, 선택적 분노. 자기들한테 그래서 검사 동일체는 이런 때 아주 잘 적용되죠. 동일체죠, 확실하게.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보고 원래 양비론을 안 쓰려고 했는데 저는 이 사안만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항소 포기로 뭐 무슨 법무장관 물러나라, 뭐 검찰총장 대행 물러나라, 뭐 지금 2%씩 후타닥 모여가지고 할 정도면 야 진짜 황제 수사 때는 제가 봤을 때 검사들 이 광화문에서 시위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예, 그 강도로 오면 핸드폰을 그렇죠. 뺏긴 수사검사한테 무슨 자기 동료도 지키지 못하면서 더더군다나 오늘 이제 지금의 항소 포기의 주인공 주체가 누군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봐야죠 원래는. 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통 지금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표현을 직접 안 하지만 다 네. 대통령에게 몰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오늘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뭐 유동규에 대한 뭐 봐주기 수사 봐주기를 하기 위해서 항소를 뭐 하니 많이 뭐 여러 가지 검찰의 뭐 위법 수사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단 하나 있죠. 검찰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재명 죽이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근데 지금 이번에 주목해야 될 게 뭐 형량이 뭐 구형했는 것보다 높게 나왔니 근데 항소를 할 수도 있니 이건 비본질적인 내용이고 네. 본질적인 내용은 무죄 나온 부분 뭐냐 특경법상 배임. 그렇죠. 특경법상 배임이 되려면 5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배임액이 그럼 배임액이 특정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재판부가 판단하기를 너네들 검사가 계산한 그 7천 몇백억 배임 나는 액수를 인정 못 하겠어. 니네들 계산 방법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특경법을 통째로 날린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특경 배임이 인정이 돼야 이재명 대통령도 7천억짜리 배임범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목숨을 사실상 사회적 생명을 뺄 수 있는 그 빌드업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잘려버리니까 검찰이 이때까지 계속 빌드업해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극악한 범죄자라는 그 근원이 뭐예요? 수천억의 배임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근간이 흔들려 버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등등 일당의 배임액이 계산이 안 된다. 이러면 어떡하지? 중범죄자여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못 죽이는데 이러면 여기에 발끈해가지고 항소하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 본인들, 이 피고인들에 대한 불복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가 빌드업이 중간에서 밝혔다는 이유로 이렇게 검난에 가까운 짓을 한다는 게 매우 부당한 거죠. 기승전 이재명 내란까지 일으킨 윤석열 풀어줄 때는 빛의 속도로 네. 즉시 포기를 했어요. 아무 그때는 윤석열에 대한 건 아무 대항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비정상을 정상화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뭐 피의자도 아닌 정진상 뭐 이런 저기를 갖다 수뇌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빌드업을 한참 하더니 네. 이제 와서는 또 사실상 말만 안 하지 흑화된 이미지 악마화된 이미지를 계속 덧나게 네.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그럴수록 해봤자 이 사람들이 프레임의 법칙 마케팅 이런 걸 안 배운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해봤자 뭐가 생각나요? 3월 8일 구속 취소. 빛의 속도로 그렇죠. 즉시 포기한 것들 네, 즉시 구속 항고 취소와 항고 포기가 계속 국민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우리는 기승전 즉시 포기. 네. 그러니까 바보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왜냐하면 하도 근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제 어쨌든 이게 항소 포기하고 달라붙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자기 조직이니까 왜 국민의힘이 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조직 자기가 얘기하는 건데 이해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여기저기 좀 돌려봤어요. 근데 법 쪽에서는 일단 그 항소 포기는 조금 이례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부 무죄가 이제 큰 범죄 하나가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기계적으로 해왔죠.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지적했었잖아요. 검찰의 기계적 항소. 아니 자기들이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죄다 이래서 기소를 했는데 1심 법원이 판결문으로 자글자글 이제 수사 결과를 씹었어요. 너 틀렸어. 너네들 증거 이거 인정 못해. 이거 위법해. 이 너네 논리 틀렸어. 쭉쭉쭉쭉 판결을 했으면 검찰은 원래 원칙은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의 모습 판결문을 읽어보고 자성의 목소리. 아 그러네. 법원의 판단이 맞네. 우리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네. 그럼 문제 있는 부분은 포기하고 문제 있는 것만 우리가 다시 지적하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검찰은 100% 무조건 항소였어요. 이때까지. 그게 잘못된 관행.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지금 현업에 있지만은 아니 이게 그 항소 이유서란가를 쓴단 말입니다. 검사가. 자 1심 판결이 뭐가 잘못됐어요라고 지적하는 게 항소 이유서인데 진짜 성의 없이 써요. 기계적으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기는 거야. 막 나 잘했다고. 판결이고 뭐고 내가 잘했어. 밑자 본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이번에는 워낙 중요 사건이고 하니까 검찰이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토의를 해가지고 야 이 부분은 항소해도 실익이 없을 것 같고 또 검찰 망신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항소하지 말자.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자기들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왔다고 해서 이것까지도 자동으로 다 잘못된 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외압이지. 이거는 자기들의 민낯. 이때까지 검찰이 잘못해왔던 거에 대한 민낯을 나 이때까지 잘못해왔는데 왜 잘못한 대로 안 해줘요? 계속 잘못하고 싶은데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직위원 판결에서 이제 구속 취소 결정하고 이 사건은 궤를 전혀 달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판결이 났을 때 보수 진영이든 정당이든 언론이든
이 판결 말도 안 돼 잘못됐어 누가 그랬어요. 오히려 많은 언론들 다수의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열어놨다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수뇌부란 표현에 대해서. 수뇌부니까 열어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검찰 아무 말도 안 해서 이렇게 조용했어요. 법원 판결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없었어. 근데 항소 안 했다고 난리를 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검사장 뜻까지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18명이 네. 뭐 했다 그러고 심지어 이제 평검사들이 뭐 썼다 그러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래도 판결문은 자세히 읽어보고 뭐 반발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 반발한다는 분들이 판결문 제대로 읽어봤을까? 그러니까요. 몇 쪽이나 되는지 제가 모르는데 거의 그냥 반사적으로 지금 이런 반대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거의 뭐 예상컨대. 네. 기록은 읽어보고 하나 이거죠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왜 빛의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님 그 저거 넘겼을 때 법원으로 넘겼을 때 그런 읽어보지도 않았다 비판이 이제 뭐 하늘을 찌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오로지 그들에게 남은 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자기들 조직에 대한 생존 요것만 남은 거잖아요.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피의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이런 거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전혀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직 죽는다. 딱 그것만. 네.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호흡기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울고 싶은데 뺨 한번 제대로 맞았다. 이때다. 때는 이때다. 일제히 반사적으로 지금 나오는 정말 그동안 그들이 저질러 왔던 수많은 어떤 악행 같은 것들은 전혀 반성의 여지도 없이 오로지 조금이라도 피해만 보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득권 식자들의 민낯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 이 검찰 내부 이 프로스에서 이제 좀 친윤 이 검사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제 시나리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넌지시 정성호 장관이 그걸 받아가지고 노만석 이제 검찰총장 대행한테 얘기를 했고 중앙지검장한테 얘기하니까 중앙지검장은 이제 사표 내고 결국은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차장까지 어느 정도 이게 공감대를 열어서 지금 이제 막판에 항소 포기했다. 이 시나리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그 내용에 뭐 대화의 녹취록이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논평을 하자면 사실관계를 밀어서 이제 봐봐요.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1심 판결대로 그냥 이제 검사 항소 없이 확정이 되고 사실상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만 피고인을 항소할 수 있으니까 그 주장만 하고 이제 1심이 그대로 결론 난다 쳐요. 그러면 이게 선례로 남는다고 해서 이게 대법원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마친 다음에 검찰이 득달같이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가고 대장동으로 무조건 처벌돼야 된다고 공판을 이어간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유동규 재판에서 이 재판부가 뭐 예를 들어서 7천억 이거 잘 모르겠다. 뭐 수뇌부 뭐 성남시장 그 당시 얼마나 유동규와 짝짝짝 뭐 민간업자들이 유착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했다 치면 근데 이 판례에 구속이 되냐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나중에 열릴 수도 있는 그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하급심 판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도 아닐 뿐더러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 한들 별개 재판에서 별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여기서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법리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기분 좋게 7천억 수뇌부 성남시장 관련성도 열어놓고 이래가지고 이재명 죽이기에 정치적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거에 대한 분노인 거지. 법리적으로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재판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별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이재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으니까 굉장히 웃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위에서 고위부터 뭐 내려왔고 줄줄이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건 항소를 못하게 막았다라는 그 근원되는 사실관계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검찰이 이제 굉장히 정무적 정치적인 거에 밝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짜는 프레임에 우리가 말렸는지도 몰라요. 역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어제까지 이거 즉시 항고 포기 이 부분을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의 버전이 뭐냐면 이거 조작 수사 불법 수사에서 검찰의 어떤 그런 맞아요. 악행 그런 관행 네. 조작하는 아주 나쁜 이런 부분들이 남욱 씨의 주장 번복 진술 번복이라든지 또 심지어 이제 유동규 씨도 뭐 일부 흔들린다 뭐 이렇게 나오고 많은 그야말로 그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진술과 증빙들이. 그러는 찰나에 딱 이게 프레임이 돌아간 거예요.
요걸로. 맞아요. 그래 그게 지금 검찰의 어떤 그 조작 수사 이 부분이 쑥 들어갔어요. 그들이 큰 물줄기를 돌리는데 성공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한 2, 3일 만에 지금 묻히는 바람에 네. 금요일 날 이후에 지난 7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남욱 변호사가 이제 그 김용 부원장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재판에서 진술 좀 바꾸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협박당했다고. 그래서 7일 이제 재판에서 아예 실명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실명, 그러니까 배를 가른다. 누가 배를 가른다 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아예 얘기를 이제 하면서 본인이 이진관 판사가 물어보거든요. 이게 원래 뭐 쟁점은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예 이제 남욱 변호사 얘기를 해요. 이게 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밤에 압박하면서 애 보고 싶지 않냐. 근데 이 검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애 사진 보여주고 이제 배를 갈라버리겠다. 이제 이를테면 설명이 그래요. 뭐 환부를 처방하는 게 의사로서 알약을 먹이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환부 이렇게 메스를 대서 배를 갈라서 하는 수술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가족 사진 보여주고 그러니까. 알약 먹이고 얘기하면 이거 잡아 족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애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포렌식 하다가 남욱 변호사가 애잔해서 보여줬다는 거야. 아, 나 사진으로 만나보라고. 진짜 그 얘기 이게 말이 듣고 됩니까? 아, 나 정말 10원짜리 욕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얘기 보고. 아우, 말이 돼요, 그게. 예. 누가 봐도 배 가르고 꺼내는 장기에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렇죠. 장기가 가족인 거야. 예. 그리고 이 사진 보여주고 그런 막 저녁 11시, 12시에 그런 표현 쓰면서 하는데 아. 그러니까 야산에 가서 목 내놓고 파묻으면서 아이고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 똑같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피의자로서는 그런 표현이 협박으로 들리죠. 왜 안 네네. 들리겠어요. 그래서 딱 그 찰나에 이제 실제 감찰을 받아도 시원찮은 상황에 딱 물줄기가 돌아갔어요. 거기에 이제 언론들이 큰 몫을 해주죠. 그러니까요. 뭐 7천억을 뭐 그냥 김만배 이런 사람들한테 갖다 이제 헌납하니 뭐하니 하면서 마치 이게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대통령이 뭐를 이렇게 시켜서 된 것처럼 이제 확 돌려버리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거에 우리가 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뒤집어 보면. 이 7천억이라는 숫자가 워낙 충격적인 그 뭐랄까 사람을 자극시키는 숫자다 보니까 그쵸. 한동훈도 그 숫자에 목매가지고 이제 무슨 국고가 7천억이 날아간 것처럼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유수한 언론도 메이저 언론도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뽑더라고요. 네. 뭐 조중동 중에 한 군데인데. 근데 이제 그 7천억이라는 게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지 형사소송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원고는 성남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국고가 아니고 그렇죠. 대한민국에 가야 되는 돈이 아니라 배임의 피해자는 성남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남시가 유동규 뭐 이렇게 김만배 이런 성남 사람들에게 도시개발공사가 네, 도개공이. 직접 이제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배임으로 인한 손해를 민사소송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이 액수를 계산하기가 왜냐하면 배임이라는 게 횡령하고 달라서 횡령은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빼버리면 횡령이고 뺀 돈이 나와 정확하게. 근데 배임이라는 거는 뭐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이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요만큼만 이득을 얻게 했으니까 이만큼 얻을 수 있었던 이 요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계산하는 기준이 장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갖다가 가정에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입증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7천 몇백억은 도저히 근거가 없다. 아무리 법원이 살펴봐도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본 거니까 뭐 검찰이 좌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무리했다. 숫자를 너무 블러핑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번에 판결을 읽어보면 대강 한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는 법원도 그 정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기소할 때 그렇게 했었어야지. 검찰이 보수적으로 정해서. 근데 보수적으로 액수를 못 정한 이유는 뭐예요?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크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 만들기 위해서. 조단이 어디 저수지 있다. 예. 그러다가 후과를 맞은 거예요, 지금. 그 자기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다가 후과를 맞은 걸 누굴 탓합니까? 네. 야, 이게 아까 그분이 정일건 부장판사인데 네, 네. 지금 이제 오늘 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어요. 본인이 뭐, 배를 갈른다고 했던 분. 네, 배를 갈린다 한 네, 거 네, 똑같은 소리인데 네. 이제 들어보니까 이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분의 이제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 저는 남욱
에게 검사의 조사 과정을 병을 고치는 의사 치료 과정에 비유하면서 꼭 필요한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내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 안 하는 건 아니야. 하긴 했다. 배를 가른다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네. 본인도 양심이 있으니까 부인 안 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은 얘기를 했다까지는 픽스고 남욱 변호사가 이제 오버해서 받아들였다 이 소리 아닙니까? 나머지는 이제 추정하면 되죠. 그러면 그 정일구 부장판사님도 혹시 저는 그러게 하고 싶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본인도 혹시 나중에 피의자 되시잖아요. 밤 11시 12시에 애기 사진 한번 보시고 배 가른다는 표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이 표현을 똑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느낌이 오나.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든 간에 이 이슈가 하루짜리도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네, 바로 묻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행에 대해서 정말 단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물줄기가 확 들어간 정말 화가 나죠. 남욱 씨도 인정을 했어요. 나 그런 뜻인지 안다. 그런 뜻으로 그렇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피의자인 당사자로서는 굉장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본인이. 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그 구글 타임라인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타임라인을 본인 타임라인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파란 라인으로 그어지더라고요. 아, 그런데 원데이터 있잖아요. 원소스. 그거는 구글도 못 고치는 거는 빨간 점으로 찍혀 있어요. 원데이터가. 이번에 포렌식을 해서 그걸 다 제출하는데 인정을 안 해요. 1심에서. 그러니까 남욱 씨가 그 얘기를 하죠. 시간대가 틀리지 않냐. 돈을 줬다는 거랑 틀리는데 그 1심이 잘못됐다라고 남욱이 직접 얘기를 하죠. 1심 판사가 잘못했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김용 부원장이 하도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그럼 구글을 부르자. 본사를. 그런 건 안 받아줘요. 그리고 무결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무결성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 무결한 깨끗한 거, 위변조가 안 된 거, 조작이 안 된 거 이걸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원소스는 조작을 못 한다니까요. 그렇죠. 구글도 못 하고 뭐 일반인 더더군다나 못 하는 거고. 어떤 걸 놓고 무결성을 그러면 앞으로 증거 같은 걸 할 때 무결성을 어디까지 주장해야 돼요? 입증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을 상대로 많이 조작을 할 수 있으면 김용 부원장은 그 엔비디아를 차릴 수 있어요. 제가 그렇죠. 네, 그 해킹이 가능하면 바로 스타트업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껏 말한 게 뭐 폰이 뭐 2개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고. 그러면 2개, 3개면 그걸 입증을 해야지 본인들이. 그리고 이제 이 이슈 관련돼서 꼭 짚고 싶은 거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그토록 자기의 직을 지금 던질 정도로 이게 항소하는 게 맞았다고 자기가 정말 소신이 그게라면 항소했으면 돼요. 대검찰청이 뭐라고 하든 법무관 뭐라고 그렇죠. 하든 본인이 결재권자야. 자기가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안 해놓고 나와가지고 뭐 부당하니 뭐니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토록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렇죠. 정말 나라에 이 부당한 부정의한 일이 발생할 정도면은 아니 자기가 대검 말 안 듣고 결재한다고 해서 뭐 처벌을 받습니까? 징계를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더 뭐라 그렇죠. 그럴까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맞으면 이게 윤석열의 대선 테크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이 쓸 수 있는 기회가 법무장관 아니고. 수사지휘권 이제 네. 본인이 듣지 않고 그걸 통해서 그 충돌을 통해서 자기 이슈를 빨아들이는 윤석열 코스예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시즌 2?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 끝단이 윤석열하고 같을지 모르니까 망설일 수 있다는 거죠. 출연하자면. 왜냐 윤석열은 한 번만 통하거든. 우리 이정실 기자님도 설레네, 또.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만약에 지금 이들 특히 국힘이 주장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에 뭐 무언이든 뭐 압력을 넣고 그걸 법무장관이 받아서 실제 개별 사건에 개입을 했고 그에 대해서 대검 검찰총장 대행이 뭐를 어떻게 또 압박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났다. 그러면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이 현 정부의 명운이 대행한테 달려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여기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압력을 넣었어야 하면 이 정권은 완전히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말도 안 노만석 되는 대통령이에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내란에 진짜 그 상흔을 딛고 일어나는데 그렇게 했을 리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시청자분들 중에 노만석의 자작극 아니냐 이런 댓글까지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어쨌든 정리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안이 이례적인 건 맞다. 보통 이제 항소 포기가 흔하진 않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지난달인가 그 박수영 의원 부산에 그 선거법 문제인가 그 항소 포기했어요. 처음에 150만 나온 거. 그러니까 물론 선거법도 그렇고 어떤 사건도 항소 포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기계적 항소를 계속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봤을 때는 항소를 포기했을 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기사 쓰면 정정보도 잘 안 해주거든. 왜냐면 정정보도 할 기사를 잘 쓰지 않아요, 애당초.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잖아요. 네. 저도 잘 안 해줍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원주인 가자, 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네. 야, 이 자식들 가자. 이렇게 하지. 근데 진짜 완벽하잖아요. 네. 기사 내리죠, 당연히. 기사 내리죠. 근데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기사를 함부로 쓰진 않아요. 아니 천하의 행님이 기사를 내리신 적 있어요? 내리진 않고 이제 제목을 바꾸는데 원주민 가서 제가 거의 다 백전백승했거든요. 이길 싸움만 하니까. 근데 물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 기자들도 정정보도나 뭐 반론보도가 오케이. 네. 원주민 가서 이렇게 해서 내리는 경우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소 포기도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동료에서 저희 데스크에서 보면 누가 정정보도했어. 야, 너 뭐 했길래 정정보도했냐? 여기 소문 싹 나거든. 그러면 이제 능력 없는 기자로 찍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소 포기도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 인정.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동안 본인들이 무조건 기계적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례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조건 기계적 항소에 대한 관행을 바꿔야 되는 그렇죠. 거고 또 뒤집어서 또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례적이요? 지난번에 지기현 때 즉시 포기 당연히 이례적이죠. 그다음에 전화기 내고 들어간 거 당연히 이례적이죠. 네. 건진법사 법당을 뭐 압수수색하는데 뭐를 빼놓고 오고 뭐 다 보는데 안 하고 이례적이죠 당연히. 지금 누구야 그 이준수가 그저 네. 뭐 요새 나오는 사람 그렇죠. 뭐 몇 조심히 년을 지금 수배해놓고 안 저기 하잖아요. 당연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게 본인들이 한두 개였습니까? 이것만 이례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 논리에 빠져 있어요. 모두가 검찰이 조사를 해서 7천억이 배임이래. 그럼 7천억짜리 범죄자군. 법원 판결이 안 나오는데 그냥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팩트야. 맞아요. 이걸 전제해놓고 왜 7천억인데 처벌 안 해? 자기들이 조사한 게 맞는지 틀린지 법원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증 전에 기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7천억짜리가 팩트야 그냥. 끝났어 자기가 수사만 하면. 그래놓고 논리를 개진하니까 뭐 7천억을 국고로 손실시키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순환 논리에 빠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네. 이게 정권 바뀌고 나서 그 윤석열 이제 징계 취소 소송 있었잖아요. 법무부가 이제 제기했고, 네, 당시에 윤석열하고 둘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정권 바뀌니까 당연히 그 법무부 쪽에서 이제 뭐 많은 기사 제목 이런 거서 뭐 패소할 결심 해가지고 변호인을 다 갈아치우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날짜 가지고 지금 뭐 본인 사퇴한 지 10일 차이 나니까 나는 12월 뭐 11일 날 사퇴했는데 21일 날 상소 포기했으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변호인 교체한 거는 사실이에요. 변호인들 1심 승소한 법무부가 윤석열을 상대로 소송을 붙었는데 그 이겼어. 법무부를 대리한 변호사가 이겼다니까요.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물갈이를 시킨 거예요 지금. 한동훈의 입장은 물갈이는 나는 몰랐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진짜. 그러니까 여기까지 논리가 다 맞는데 마지막에는 한동훈이 저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무부가 대통령을 대리하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사건을. 네. 근데 1심에 이겼어요 심지어. 진 게 아니라 이겼어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 도대체 교체? 모르겠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교체했는지. 자연 발언가? 뭐 변호사 엄청 억울하겠네. 이기고 사임 당하고 말이요. 이기고 3명이 모두 해임했거든요. 근데 이게 억울하다, 그 상황에서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제가 그래서 다른 데 또 취재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날짜는 알겠고 혹시 그럼 징계 취소 소송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법무장관이 그 상대가 이게 짜잘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 동네 철거업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상대로 1심 승소를 한 거야. 그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를 교체하는데 장관이 모를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모 관계자 그러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인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동훈이 형 그립이 겁나 세대요. 시시콜콜 물어본대. 그 당시에도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건 있잖아요. 뭐 한동훈 자기 갖고 붙는 거 있잖아요. 사건 뭐 사직구장 사건 아시죠? 이런 거. 뭐 사직에서 야구 봤다. 제가 구장이라고 했나요? 뭐 이딴 소리 하고 막 그 미디어 소송 걸고 난리 났었거든요. 사직동에 술집에서 야구를 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언제 사직구장에서 봤댔냐. 막 이거 근데 코로나야 그때. 그 사건하고 난리 났잖아요. 자기 롯데 팬이라고 막 어필하다가. 근데 그거 나중에 소송 걸었거든요.
언론사랑. 네. 그래서 막 한이 많이 하는데 그때도 들어보니까 그림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문구 토시 하나 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내려오더래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그림 그립이 세다는 쳐가지고. 게 뭐 연필을 세게 잡나 보죠? 아니 그리고 좀 돌돌이를 세게 잡는 이건지 몰라도.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슨 뭐 사법 절차나 뭐 이런 모든 시스템 이 법적인 걸 뭔가 입에 올리려면은 본인이 모든 법에 대한 어떤 협조를 해야 돼요. 지금 봐봐요. 증인 소환 법원에서 계속 하는데 패문부자 몇 번째 패문부자 네. 문을 걸어 잠그고 없대. 근데 배달 음식은 다 받아 먹어요. 네. 밥은 먹고 법원 유튜브 하면서 배달 음식은 진짜 귀신같이 받아. 그러니까요. 왜 그만 안 받죠? 그러니까 지금 자랑스럽게 딱 소환에 응해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내란의 전모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싹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네. 나는 이렇게 객관적이고 법적인 거 다 협조하고 우리 법원의 질서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본인은 요리조리 계속 피하면서 특정 사안 뭐 이재명 대통령만 연관돼 있으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아예 설득력이 없잖아요. 정치인으로서 클 수가 있냐고 이래가지고 진짜 답답해요 정말. 그래서 오늘 나를 잊지 말아요. 노래가 다시 유행할 거예요. 아유 진짜 한동훈 아무튼 이런다고 해서 장동혁이 단계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네. 이미 착수하고 있어요. 아하. 단계. 네. 궁금합니다. 예, 단계 이거 이렇게 막 지금 막 내가 지금 최전선에 싸웁니다, 여러분. 그 막 태극기한테 막 어필하잖아요. 이런다고 살려주지 않는다니까요. 햇단계. 이런 하이 개그를. 아 이거 재밌네요. 안 하셨으면 소송을 거세요. 소송을 걸어. 네. 저는 단계했다고 100%, 저는 99% 확신하니까 저한테 소송을 걸라고 해도 한 번도 안 걸어요. 저는 무고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동훈 대표의 알고리즘에 뜰 수 있을까요? 춤을 춰야 되나? 제발 좀 봐라 이 방송. 돌돌이를 갖고 오세요. 돌돌이. 돌돌이. 네, 돌돌이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단계에 펼쳐지면 주진우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 네. 네 쌍끌이로 갑니다. 네. 둘이. 네. 주진우 의원은 뭐 법률위원장 해놓고 요새 쏙 빼던데 뭐 다른 건 잘도 나와요. 맞아요. 제 방송만 안 나옵니다. 네. 나와주세요. 시원하게. 아니 6시에는 나오시지 않아요? 한 번씩? 저기 한동훈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저 아니, 한판 다른 승부. 방송은 잘도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건물에 오신 김에 바로 이렇게 네. 내려오시면 되는데. 5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와서 단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혹시 사실이 아니면 옆에 있는 이정주 기자로 소송을 바로 걸면 돼요. 맞아. 저도 그날부터 소 시작할 테니까 그냥 대신에 배지 뗄 준비하십시오. 걸어. 네. 네. 제가 아무튼 제가 지면 저는 언중히 저 처벌 맞게 받을 테니까 무고죄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많은 기사를 쓰고 유튜브를 말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고요 속의 외침처럼 네. 저를 상대를 안 해주네요. 상대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